자, 요즘 IPO 시장이 핫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요, 내일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듯이 SKIT입니다. 내일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자, 역시나 요즘 뭐 기대가 된다 하면은 따상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 라는 이미지까지 좀 나오고 있어서 저희가 한번 다뤄볼게요. 먼저 청약 도전하신 분, 그리고 혹시 배정 받으신 분 있다면 좀 먼저 축하해드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네. IPO 공모주에서 이제 중복 청약이 5월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들 가운데 SKIT가 가장 대장이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그 증거비 어마어마하게 몰렸다라고도 들었는데 그 전에 SKIT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청약 증금 81조나 뭐였다고 그래요. 81조요? 예, 예. 어디서 잘 그런 아시겠지만. 돈들이. 예. 참 돈이 많죠, 시중에. 예. 어쨌든 청약 열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앵커님 질문하신 그 SKI 테크놀로지, 네. 예, 거기에 대해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제가 잠시 다시 언급을 드리면요. 네. 동사는 2019년 4월에 SK 이노베이션에서 물적 분할을 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예, 지분을 SK 이노베이션은 61.2% 보유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배터리를 만드는데 양극재, 음극재, 전해핵, 분리막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분리막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분리막은 배터리가 폭발하지 않고 합성한테 되지 않게 그냥 안전보호장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걸 하는 회사고요. 이제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게 실적일 텐데 2020년 작년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이 4,694억에서 전년 동기 대비 78.4% 성장한 그런 실적을 보였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1,253억에 전년 대비 55.4%나 성장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다 아시겠지만 공모가가 이제 얼마 형성되냐면 10만 5천에 형성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역대 최대 그런 공모 금액이 몰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크게 좀 이슈가 됐던 큰 회사들의 과거에 청약 몰린 금액을 보게 되면은 카카오 게임즈가 58조, 그다음에 빅히트도 대략 58조, 지금 이제 하이브로 바뀌었죠. 그다음에 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63조였다. 그거에 보면 월등하게 많은 그런 경쟁력을 보이고 참 이렇게 뭐 인기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궁금한 게 수급일 텐데요. 이 회사가 전체 발행 주식수가 대략 7,13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러면 상장 첫날부터 거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얼마느냐라고 보게 되면 대략 1,072만 주가 돼요. 그러니까 전체 유통 물량 중에 대략 15% 정도 되는데 뭐 그렇게 절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유통 그 물량 부담은 크진 않지만 첫째는 금액이 크다는 거, 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것이 이렇게 녹록치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대략 이 정도로 설명드리도록 하죠. 네, SKI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우리 전기차가 전기로 구동이 되다 보니까 이 양극재, 음극재가 서로 만나면은 당연히 폭발도 일어날 수가 있고 안전하지 않은 전기차를 탈 수밖에 없는데 이 분리막을 잘 그래서 만들어야겠죠. 이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분리막을 만드는 건 알겠는데 이 기술력까지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아이린 위원님, SKIT가 엄청난 회사였군요. 분리막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앞서서 이제 좋은 전문님께서 이제 깨알같이 또 좋은 정보를 다 말씀 주셔서 제가 이제 뒤이어서 분리막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건식 분리막이 있고 습식 분리막이 있는데 건식은 아무래도 이렇게 조금 찢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습식 분리막 같은 경우는 이제 밀도가 굉장히 촘촘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습식 분리막이 이제 뭐 IT나 그리고 또 자동차에 이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사가 세계 점유율,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이 26%대 정도인데요. 현재 1위를 차지를 하고 있고 25년까지 보게 되면은 동사의 점유율이 한 69%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굉장히 동사를 좋게 보고 있습니다. 습식 분리막 관련해서는 또 일본의 그 아사히 카세이랑 뭐 도레이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들 가운데서도 월등하다고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참고로 이제 또
티어 1등, 그래서 뭐 1등 기업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1등 기업군으로 이제 테슬라, 폭스바겐 같은 그런 선두권인 전기차 업체에서 이제 생산하는 프리미엄 분리막 시장에서 이제 동사가 굉장히 이제 굉장히 유명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분리막은 이제 방막화를 통해서 두께도 굉장히 얇게 만들고 강도도 굉장히 높여서 굉장히 까다로운 반면에 이런 부분을 모두 맞추면서 이제 동사가 지속적으로 이제 1등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긴 흐름으로 본다면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다만 내일 상장을 하고 난 뒤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주기 때문에 이미 그 시총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시총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좀 주가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 부분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매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안정적인 분리막 생산을 보고 증거금이 많이 쏠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최명성 위원님. 네네. 자, SKIT. 그래서 경쟁률 또한 어마어마했었겠네요. 네네. 우리나라 최대, 최고의 수식어는 다 지금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SK 아이테크놀로지가 이번에 사상 최대의 경쟁률이 288대 1이고요. 말이 그렇지 81조가 몰렸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일단은 이제 청약을 받으신 분들이 너무 축하를 드리고요. 앞에서 우리 이제 조은정모 위원님과 아이린 위원님이 너무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로 이제 드릴 말씀 없고 상당히 이렇게 경쟁률도 세죠. 또 청약 81조도 몰렸죠. 또 여러 가지 SK 이노베이션을 잘 사기 때문에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입니다. 그래서 배정받으신 분들 언제 파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이란 말이에요. 예술적으로 SKIT를 어떻게 팔아야 하는지 이제부터 눈치 보기가 시작됐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세 분의 위원님이 예전에 우리가 SK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했을 때 따상이냐 따상상이냐 예측 전쟁을 했었고 실제로 다 맞추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SKIT가 따상상 갈 수 있을까? 자, 우리 조은정 위원님. 어렵겠지만 한번 점을 쳐봅시다. 제일 어려운 이게 질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것은 이제 SK 이제 우리가 아이 테크놀로지 볼 때 두 가지 관점일 거예요. 하나는 청약하신 분들이 과연 내가 어느 시점에서 매도해야 될 것이냐. 또 하나는 야 내가 공모는 못 받았는데 야 이것도 새롭게 진입해야 되느냐. 예, 그걸 겁니다. 근데 저는 첫 번째 그 청약을 받으신 분 중심으로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아까 우리 최명수 의원님이 이렇게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저도 2주를 배정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SKIT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회사의 그 밸류에이션을 얼마큼 내느냐.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두 번째는 이 신규 상장주, 대형주들이 신규 상장했을 때 그 학습 효과가 어땠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첫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공모가가 10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모 그 다음날 출발할 수 있는 게 100%. 그러니까 10만 5천이니까 21만 원에 출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낮게는 그래도 90%에서 90% 수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수준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그런 가능성은 저는 여기서 상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따상은 저는 좀 가능하다고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게 21만 원 출발해서 30%가 상승하면 주가는 27만 3천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럼 시총이 대략 아까 7천만 조 넘는다고 그랬죠? 그럼 시총이 19조가 넘어요. 정확히 19조 5천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앵커님께서 질문하시는 따상상일 경우, 이제 27만 3천에서 그 다음날 30% 오르게 되면, 35만 4,900원이 돼요. 정확히. 그렇게 되면 시총이 25조 3천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SK 이노베이션, 아까 지분을 61% 가지고 있는 모회사가 25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청출 어람이라고 그런다 하더라도 잘 보십시다. SK 이노베이션은 이미 정유 분야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셀 분야가 있죠. 쉘 분야.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 덩치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리막 하나 가지고 그렇게 밸류에이션이 나올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따상상은 좀 이렇게 아웃퍼폼 된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하나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사태가 좀 이렇게 그동안 상승을 많이 가져온 다음에 지금은 조금 숭구리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 땅 상승까지는 좀 어려워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과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상장주들, 특히 SK그룹만 놓고 봤을 때 SK바이오파미스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공모 그 열풍이 일었을 때 그 다음에 실제로 상장했을 때 주가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상장 직후 21만 7천 원까지 갔던 것이 결국 반토막 나면서 10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경험. 그럼 두 번째, SK바이오언스 같은 경우는 결국 그때 아까 앵커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따상상 갈 것이냐 봤을 때 우리는 그렇게 안 봤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요, 항상 뭘 보셔야 되냐면 어떤 대중들의 생각과는 또 반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다. 가장 그 주축들이 되는 건 뭐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우리가 따상상은 좀 오버할 수 있겠고, 저는 따상은 가능한데 그 다음날,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는 30만 원 이상에서는 일정 부분, 제가 지금 2주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무조건 한 주 이상 매도를 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따상은 오케이. 근데 따상상까지는 조금 오버슈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따상은 확보했고 수요일 날쯤 조금 더 올랐다가 내려간다라고 하면 신규 진입 또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이린 위원님 안 된다고 하실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따상으로 시작하게 되면요.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엄청 이제 시총도 19조입니다. 19조.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 따상에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은 따상상까지는 사실은 뭐 찍어준다면 땡큐 하고요. 다만 유통 물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수급에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따상상까지는 터치나 10%에서 따상이 가고 10%에서 20% 사이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정도 영역에서 대충 한 80% 물량을 청산하시고 수익 확보하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따상일 마지노선으로 해서 수익을 다 챙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단기 수익은 제가 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단타의 영역이기 때문에 고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능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공모주 청약 받으신 분들의 영역이니까 참고하셔서 이제 하시면 좋겠고, 지난번에 SK바이오사이언스나 또 SK바이오팜 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등해서 따상 간다 생각하고 따상상 간다 생각해서 또 베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굳이 많이 오른 종목에 뭐 베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아래서 괜찮은 종목 제가 추천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신규 진입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명석 위원께서는 SK하이테크놀로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위원님, 네. 의견이 어때요? 따상상? 네, 전에 이제 저희 세 분이 나와서 정확히 맞췄죠. 예. 네, 이번에도 좀 다 맞췄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이번에 말이 그렇지 81조인데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물론 이제 회사도 좋지만 이제 유동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쏠렸고 또 회사 실적이 양호합니다. 또 전체 발행 주식의 15%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뭐 따상에서 상상도 갈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따상까지는 좀 가능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이제 10만 5천 원짜리가 따상이면은 이제 27만 3천 원 무려 하루 만에 이제 160% 가는데 다음 날은 한 230%가 뛰기 때문에 조금 좀 변수라든가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제가 지난번 그러니까 2달 전에 나왔던 SK바이오사이언스 차트를 한번 잠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첫날 이렇게 해서 이제 100% 올랐고 30% 갔죠. 그래서 130% 올랐고 다음날 이렇게 음봉이 나오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SK하이테크놀로지도 이게 첫날은 이제 따상이 가고요. 다음날 따상상 갈 때는 조금 물량 부담이라든가 부담을 갖고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음봉이 나오면 첫날은 그대로 패스하시고요. 둘째 날 음봉이 나오면 일부 그때부터는 좀 분할 매도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꿀팁까지 잘 알려주셨으니까요. 보유하신 분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아직 보유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앞으로의 주가 움직임을 계속해서 잘 시장 흐름 착안하는 방법으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81조 원이나 몰렸던 SKIT처럼 IPO 시장은 매우 뜨겁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또 공략해 볼 만한 신규 상장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좋은 정보
위원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 또 신규 상장주 하면 또 요즘 조은정보위원이 명함을 날리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장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 네. 어떤 신규 상장주를 주목해봐도 좋을까요? 그건 과찬이시고요. 하여튼 요즘은 신규 상장은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런데 저는 또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기회가 온다. 우리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런 게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이 주제도 마찬가지지만은 네. 많이 회자가 되고 이미 대중들이 다 알았을 때는 이미 늦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상장주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원자주주 그런 섹터에 밀려서 상당히 지금 이제 최근에는 좀 별로 재미가 없었는데요. 저는 다시 한번 기회가 오고 있다고 봅니다. 대중들이 많이 쫓아다니는 그런 것에서 조금 한 발 멀어지시고요. 그다음에 좀 외롭고 고독한 길을 가면은 이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이 잡는 거죠. 그 수익을 주더라. 하나 예를 드릴게요. 제가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그냥 이슈에 대해서 할 때 바이오에 대해서 저는 딱 한 종목을 이 방송을 통해서 여의도 주식왕 정시 포트에는 표지 많이 했지만 이거 좋을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TNR 바이오 팹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그 누구도 바이오 좋다고 얘기 안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건 앞으로 3D 그 바이오 그 프린팅에서 앞으로 두각을 나타낼 것이다. 황매기 전 맥점에서 190% 상승했습니다. 그런 논리로 이게 다 저점이 잡은 것들이거든요. 자,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어떤 한쪽에만 치우치지 말자.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사이버원이라는 딱 한 종목입니다. 동사는 지능형 통합 보안 관제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고요. 워낙 실적이 좋습니다. 16년 연속 흑자 회사에다가 매출이 작년에 206억에 영업이익도 한 22억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두나무 상장할 때 당연히 보안 관련 종목들도 거기에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그 고점 대비 낙폭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종목 한번 차트를 볼까요? 26,500원대에서 아까 말씀드린 재미가 없었다는 게 바로 이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TNL 바이오팝도 이런 구간이었거든요. 거기서는 크게 이렇게 리스크는 커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들고 특히 주봉을 보셔도 음봉 3개 다음에 이번 주는 긍정적인 양상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집니다. 또 월봉을 보셔도 이런 도지형 캔들을 만들어서 이번 달에 양상 가능성 한 관심 있게 보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버원 지금부터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렇다면 아이린 위원님, 위원님께서는 신규 상장주 어떤 종목을 좀 더 보고 계신가요? 최근에 이제 카카오뱅크 이제 상장을 또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예스24를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스24 같은 경우는 이제 카뱅 지분을 매각한다는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최근에 또 매각을 철회한다는 소식으로 이제 주가가 또 16,000원 아래까지 밀렸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지난주 금요일에도 양봉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카뱅 지분 매각을 철회한 이유는 더 시세의 차익을 좀 크게 얻겠다는 건데 아직까지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한 10%에서 20% 정도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내일장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스24도 예스 외치면서 잘 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내일 상장하게 될 SKI 테크놀로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내일 그러면 또 어떤 이슈들을 우리가 잘 숙지해가면서 대응해야 하는지 지금 미리 보기 해보도록 하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지금까지 다뤘던 부분이죠. SKI 테크놀로지가 내일 코스피 시장에 입성을 합니다. 한국 공모주 역사에 이정표를 남겼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미 따상 가능성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리고 시장 참여자분들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전체 주식 대비 15%에 불과하다라는 점도 따상 가능성에 많은 표를 들어줬네요. 내일 움직임 여러분 잘 살펴보시죠. 이어서 다음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냉장고가 알록달록한 게 좀 트렌드입니다. 요즘 가전 시장 돌아다 보시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전도 제품이 아니라 작품이다라고 해서 예쁘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맞춤형 가전 붐을 일으켰던 이 비스포크 홈을 세계 시장에 선보인다라고 합니다. 이 가전 부문에서 삼성전자가 글로벌 행사를 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행사 초대장을 전 세계에 뿌린다라는 점, 그리고 미국 현지에서 이 행사를 한다라는 점은 어떻게 보면 갤럭시 언팩 행사와도 급을 같이 하는 행사 규모이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크게 방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 점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 보시죠. 네이버가 내일 보통주 48만 8,757주를 약 한 1,770억 원 가까이에 처분하기로 했다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처분 예정 기간이 내일인데 이 처분 대상 주식 가격이 36만 2천 원이네요. 글로벌 컨텐츠 사업 다각화 그리고 북미 사업에 대한 강화 때문이라고 밝혔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 보시죠. 여전히 지금 실적에 우리가 잘 주시를 해야 될 텐데요. 강원랜드, W게임즈, SK텔레콤 등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잘 보시면서 펀더멘탈 튼튼한 종목들도 꼭꼭 골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따끈따끈한 종목들 들고 돌아오겠습니다.